하이브리드 지금 사도 될까요? 차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부터 연비가 좋아서 결국 이득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이브리드 평가는 여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진짜 답은 내가 몇 년을 어디서 얼마나 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비가 좋으니까 차값이 비싸도 결국 본전 뽑는 거 아니야? 제가 10년간 신차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요. 실제 소렌토만 봐도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시작 가격은 약 300만 원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이걸 연비 하나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오늘은 어떤 사람이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면 후회하게 되는지,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실제 조건 기준으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소렌토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비교하면 2.5 가솔린 터보는 3,631만원이고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을 받은 가격으로도 3,953만원입니다. 같은 차, 같은 트림인데 시작가부터 약 322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 322만원, 과연 연비로 메꿀 수 있을까요? 공식 복합 연비는 가솔린이 리터당 10.8km, 하이브리드는 15.7km입니다.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하이브리드 연비가 더 좋다는 뜻인데, 이 연비 차이에 조사 당시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을 그대로 대입해 단순 계산해보면 322만원 가격 차이를 유류비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 6만 km를 타야 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진짜 손익분기점이 아니라 유류비 하나만 놓고 본 단순 계산이라는 겁니다. 자동차세, 실제 연비, 할부나 리스 같은 금융비용, 보유기간, 나중에 팔면 잔존가치까지 따져보면 숫자는 또 달라집니다. 이 부분도 하나씩 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주행거리만큼 중요한 게 어디서 타느냐입니다. 소렌토 공식 연비를 보면 리터당 복합 10.8, 도심 9.4, 고속도로 13km이고 하이브리드는 리터당 복합 15.7, 도심 16.6, 고속도로 14.6입니다. 소렌토 기준으로는 도심에서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차이가 더 커지고 고속도로로 갈수록 격차가 줄어듭니다. 고속도로에서 하이브리드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도심 주행 비중이 높을수록 하이브리드가 더 유리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차 정말 6년, 10년 타실 건가요? 제가 10년 동안 현장에서 느낀 체감으로는 상담하실 때는 다들 오래 타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고객분들과 출고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5년 안팎에서 차를 바꾸시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계산에 따르면 1년에 1만 킬로 타시는 분은 6년 정도 타야 본전을 뽑는 건데 5년 안팎에서 기변을 한다? 회수도 되기 전에 차를 바꾸는 셈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중고로 팔 때는 하이브리드가 더 비싸게 팔리잖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22만원의 초기 차액을 유류비만으로 전부 회수해야 본전이라고 보는 것도 사실 완벽한 계산은 아닙니다. 나중에 팔 때 얼마를 더 받느냐도 변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이건 시세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특정 금액을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자동차세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소렌토 기준으로 가솔린은 2500cc, 하이브리드는 1600cc라서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차이도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경제성을 따지려면 초기 차값 차이에 유류비, 세금, 보유기간, 판매 시점에 중고차 시세까지 다 같이 따져봐야 됩니다. 6만 킬로는 그 중에서 유류비 하나만 놓고 본 기준선이라고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으면 무조건 가솔린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행거리가 짧아도 하이브리드를 권했던 고객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문의 주셨을 때는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셔서 그랜저 2.5 가솔린을 보고 계셨는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고객님 친동생분이 장애가 있으시단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친동생분을 공동명의로 하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장애인 차량의 경우 2000cc 이하의 승용차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고객님께서 처음 알아보셨던 그랜저 가솔린 차량은 2500cc라 조건에 맞지 않았고 결국 1600cc인 하이브리드로 면세 혜택까지 받고 구매하셨습니다. 다만 가족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면제가 되는 건 아니며, 세금 면제 혜택을 받더라도 차종이나 트림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지출이 오히려 더 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브리드는 조용하고 주유소도 덜 가서 좋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주유소 가는 게 귀찮다는 이유 하나로 하이브리드를 선택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주유소를 덜 가는 편리함,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정숙성 하나 때문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려고 하신다면 전기 모터로만 가는 구간과 엔진이 개입하는 구간은 구분해서 봐야 하고, 시내에서는 무조건 훨씬 부드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종에 따라 승차감 차이도 크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1년 주행거리가 짧은데 연비 숫자가 좋으니까 결국 이득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 실제 보유기간이 6년도 안 되는데 언젠가 기름값으로 본전 뽑겠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분, 정숙성 하나만으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려는 분, 이 3가지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하이브리드 구매를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하이브리드를 사야 할지 말지 판단하셨다면 그 다음은 장기 렌트와 리스, 할부 중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실질적인 비용과 조건이 달라집니다. 장기 렌트, 리스, 할부 장단점 7분 완벽 정리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차 계약 관련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차계약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